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네,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마케터 이정입니다. AMPN 글로벌 마케터 김승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일단 창업업종 관련한 내용이고요. 아무래도 창업업종이라고 하면은 DB 업종이라고 하는 거에 좀 대표격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꼭 창업업종만이 아니라 좀 DB 업종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은 창업업종이라 그러면 일단은 네이버, 메타, 구글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각자 약간 이런 DB 업종의 간단한 특징 정도는 좀 짚고 넘어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창업업종 이제 네이버라고 하면은 한번 직접 저희가 한번 어디 지면인지 한번 볼까요? 네이버 뭐 창업이라고 치면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이쪽에서 보시면 여기 왼쪽에 파워링크 쪽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창업 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인 거고 보면은 지금 1위, 2위, 막 3위, 4위 막 이렇잖아요. 이런 거 한번 클릭될 때마다 이제 단가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 한 제가 봤었을 때는 8, 9만 원 정도 되지 맞아요. 않을까 싶어요. 비싸면은 그 정도 하고 다행히 지금은 아침이어가지고 그렇게 비싸진 않을 텐데 맞아요. 메인 시간대 한 2시, 막 2시부터 한 4시 정도 사이 되면은 1, 2위가 아마 계속 바뀔 겁니다. 그 이유가 뭐 인례산 문제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것도 있는데 CPC가 상당히 비싼 구자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위에 노출시키는 분들은 이제 세팅 자체를 좀 세세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후 시간대에 좀 입찰가를 좀 올려놓는 업체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세팅이 계속 바뀌고 막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약간 GFA 지면 쪽이기는 한데요. 가끔 이제 이쪽에서도 광고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GFA 지면 아니면 검색 광고 지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이버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어떤 게 있을까요? 특징. 일단 검색 광고가 굉장히 잘 되어 있죠. 활발하고. 그래서 소비자 니즈에 맞춤으로 광고 가능. 예를 들어서 창업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창업 종류도 여러 가지. 보통 이제 창업을 한다 그러면은 혹시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저는 만약에 창업을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음식 쪽은 조금 레드오션인 것 같습니다. 음식은 레드오션.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 안경을 집 제가 창업. 요 이유가 뭐예요? 왜 안경집 창업이에요? 저는 일단 안경을 좋아하기도 하고, 안경을 좋아하고. 네, 그리고 이제 소품적으로 좀 다양한 사람들이 안경을 이제 많이 찾아주는 시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유망하기 때문에. 네, 약간 살짝 그 블루오션이 살짝 느낌이 있는 블루오션. 네. 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음식점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반대로. 왜냐면 저는 이거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단 매출이 좀 매출이 좀 좋은 상권에 좋은 데 입점을 하면은 네. 나름 이제 좋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배달 쪽 뭐 협업 가능 뭐 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창업하는 사람들의 니즈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 이거를 예를 들어 안경집 창업을 한다 그러면은 유망 창업이라든지 뭐 안경을 좋아하니까 뭐 패션 업종 창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거고 음식점 창업이라고 하면은 음식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치킨, 뭐 만두, 냉면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좀 잘하거나 아니면 이전에 뭐 해봤던 음식점의 업종 같은 소비자 니즈에 맞춤으로 광고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먼저 이제 찾아오는 광고죠 소비자들이.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CPC, 그다음에 전략에 따라서 뭐 월 예산 유연하게 설정 가능. 그래서 네이버 광고를 지금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뭐 일 예산을 50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월 예산을 50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창업이라는 아까 키워드 가격을 한번 알려드렸듯이 하루에 일 예산이 막 10,000원도 안 되는데 5만 원짜리 키워드를 쓸 수는 없거든요. 못 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서 최적의 키워드를 저희가 찾아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은 보통은 저희가 하는 방법이 제일 위에서부터 점점점 내려오죠. 창업으로 시작을 해서 음식점 창업,
뭐 만두 창업 점점 이렇게 세부 이렇게 네, 그렇게 가면은 보통은 이제 그러면 CPC 단가가 쭉쭉쭉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네이버에 대한 특징을 얘기해드린 것 같고, 그러면 네이버 창업 광고 뭐 세팅 방법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창업 광고라고 그러고 여기다 DB라고 한번 써줄게요. 네. 자, 네이버 DB 광고 세팅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키워드를 정해야겠죠. 어떤 키워드에 내가 우리 사이트를 노출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키워드를 좀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DB 업종 같은 경우에 좀 유난히 키워드를 많이 씁니다. 맞아요. 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키워드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키워드 정리를 하고 이제 그룹핑을 하는 게 일단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안녕하세요 창업 오리님 어디 네. 오리백숙 같은 거 창업하시나 봐요. 창업 올인을 딱 주제랑 맞게. 그래서 보시면은 창업 키워드 그룹별로 나누기와 찾기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키워드 정립을 한번 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의 키워드마다에 대한 단가도 다르고요. 일단 네. 그래서 정립을 해야 되는 이유, 단가도 다르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키워드도 다르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음식점 중에서 뭐 치킨 창업이라고 그냥 해볼게요.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치킨을 좀 옛날에 한번 튀겨봤어. 이러면은 진짜 본격적으로 치킨집 창업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시장이 좀 유망하다고 생각해, 아니면 뭐 유망한 창업, 아니 뭐 돈 되는 창업 등등등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잖아요. 핫한 창업 등등등.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룹별로 키워드가 나뉘게 되는데, 이렇게 그룹핑을 하는 거를 저희가 뭔가 말로만 해드리면은 조금 뭐 이해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라도 대표 한번 키워드 그룹핑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영영 뭐 이렇게 하고 여기에는 보통 뭘 두나요? 저는 일단 전환이 많이 일어나는 대표 키워드. 키워드.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브랜드 검색 광고라 그러죠. 브랜드 검색 광고를 하셔도 무조건 하시는 것 추천. 왜냐라고 하면 브랜드 검색 광고는 제가 알기로는 제일 위에 상단에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거를 뭐 이렇게 해야 돼요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대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AMPM 마케팅 학교 치킨이면은 저희가 그 마케팅 학교 치킨이라는 상호를 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광고는 저희밖에 못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아니면은 저희가 어떤 뭐 프랜차이즈 홈페이지 같은 데 올라가 있는 그런데 입점을 한 데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대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키워드를 쳐서 들어올 만큼 저희 브랜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고, 그 사람들이 딴 데를 안 가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마케팅 학교 창업을 쳐서 들어와서 마케팅 학교 치킨을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때 막 교촌 치킨이나 좀 유명한 치킨 브랜드들이 있어. 그쪽으로 이제 빠질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대표 키워드도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사명 키워드를 등록하시면은 그 밑에 사실 자사명 키워드가 인기가 조금 있는 키워드다라고 했었을 때 다른 업체들이 저희 자사명 키워드를 등록을 할 수는 있어요. 맞아요.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또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신고를 해서 내릴 수가 있죠. 맞아요. 저희가 네이버 안에 있는 포스 시스템에다가 이제 요청사항에 신고를 걸어서 하면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기본 단가 70원에서 이제 뭐 프랜차이즈 입점돼 있으셔도 비싸도 한 100원에서 한 200원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 키워드는 무조건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파생된 거는 이제 뭐 자사 키워드 정도가 있겠죠. 뭐 자사 키워드. 예를 들어서 대표 키워드는 어쨌든 브랜드명 뭔데, 이거 자사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낸 뭐 다른 상품이 있다, 아니면은 뭐 특정 뭐 메뉴명이 조금 유명하다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자사 키워드도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좀 그룹핑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일단 저희가 치킨집을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이제 치킨으로 쭉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치킨 키워드라고 합시다. 치킨 키워드. 네. 뭐 예를 들어서 치킨 창업, 그 다음에 치킨집 창업, 핫한 치킨집? 뭐 이런 핫한 치킨집, 뭐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네. 치킨 키워드로는. 그럼 이제 약간 치킨 키워드라기보다는 요거는 사실 뭐 음식점이나 카테고리 맞는 쪽으로 개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두면 만두 창업, 뭐 비빔국수면 비빔국수 창업 등등등 이제 치킨 키워드도 있고 보통 이제 여기에서 많이 또 하는 거는 치킨 말고도 이제 뭘 같이 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다른 음식. 근데 요즘에 치킨집에서 이 떡볶이를 많이 팔잖아요. 그러면은 전 치킨 키워드를 활용을 하고 있는 업체를 당담하고 있으면은 분식집 창업도 제가 한번 해볼 것 같아요. 맞아요. 키워드 등록을. 음식 중 있는 카테고리. 파생 카테고리 정도라고. 맞아요. 분식 창업 뭐 등등.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저희는 어쨌든 메인은 치킨이에요. 근데 여기 치킨집 창업인데 분식 창업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과연 직접적인 니즈가 있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식 창업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가격을 많이 높여놓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깔아놔가지고 유입량이랑 노출량을 극대화하는 목적으로 세팅을 해두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각각의 창업마다는 보통 이제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점들을 조금 여기다가 카테고리를 화해서 부여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배달 권역 보장하는 데가 있으면은 배달 혹은 뭐 이제 인테리어 지원하는 데는 인테리어 그다음에 또 뭐 로열티라 그러죠. 로열티 없는 로열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렌탈. 렌탈 맞아요. 렌탈 무료 지원. 그다음에 뭐 여기다가 뭐 샵인샵. 아니면 특수상권 같은 것도 있겠죠. 맞아요. 상권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요. 뭐 학교 근처 창업 아니면 뭐 회사 안에 있는 뭐 직장인 창업 고터. 고속터미널 창업 등등. 또 이제 상권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뭐 형용사나 뭐 이런 걸 좀 쓸 수가 있겠죠. 수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핫하다든지 인기, 그다음에 유망 등등의 키워드로 저희가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찾아보면은 여자 남자가 은근히 좀 많이 갈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떡볶이나 이런 거는 실제로 이제 저희가 문의 들어오는 걸 보면은 확실히 여성분들이 좀 더 많고 아니면은 뭐 호프집 뭐 비어 맥주집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남자분들의 니즈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그다음에 여자, 그다음에 뭐 여기에서 나가면 이제 나이로도 또 구분을 하죠. 네. 뭐 20대가 원하는 거랑 이제 뭐 60대가 원하는 게 좀 다르듯이 그것도 저희가 맞춰서 필터링을 쭉쭉쭉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조금 많이 하는 거는 1인 아니면은 뭐 소자본 뭐 등등 뭐 작은 등등의 뭐 창업 키워드. 그래서 1인이라든지 소자본이라든지 이런 건 어쨌든 시작하는 단계에서 많은 그 예산을 쓸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그걸 쳐서 들어오거든요. 저는 키워드를 무자본까지 써봤어요. 무자본 창업 이런 거. 네.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 그다음에 뭐 대출 지원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건 조금 딥한 얘기니까 잠시 빼두면은 네. 이런 키워드들로도 구분이 가능하고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평수로도 구분이 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서 1평으로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100평짜리 이제 뭐 한정식 백반집을 차리려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창업 나이대라든지 평수, 1인 등의 이걸 나눠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이죠. 네. 그래서 이게 크게 갈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강원도에 있어서의 창업이랑 부산에 있어서의 창업이 뭐 강원도에 있어서 유난히 인기 있거나 이런 거는 없는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놓냐면은 보통 많은 창업은 경기, 서울, 인천권에서 일어나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면은 뭐 부산에서 시작한 브랜드들, 부산 창업 좀 많으니까 그쪽에서만 일어나는데 어쨌든 다른 쪽이랑 균등하게 가져가기보다는 약간 비율을 측정하기 위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리고 부산에서 창업을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저 그런 설명란도 본 것 같아요. 서울 상륙, 서울 상륙, 네, 어디 상륙, 네, 어디 상륙, 약간 인천 상륙 같은 느낌이죠. 네, 그런 식으로 소구점별로 이제 세팅을 하기 위해서 그룹 나누는 것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지금 저희가 이제 그룹핑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위에 상위권들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룹핑을 한 거를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네. 실제로 보시면은 뭐 40개, 뭐 50개 되기도 하고 그 안에 다 예산들이 다 분배가 돼 있어가지고 어쨌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이렇게 키워드 정립 그룹핑에 있어서는 나중에 관리를 하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맞아요. 이걸 하는 이유가 관리의 용이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이거를 예를 들어 한 캠페인에 다 담았다라고 해볼게요. 막 섞여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치킨집 창업 같은 데나 아니면은 뭐 배달 창업 같은 데서 전환이 났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푸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배달에 강점이 있는지 몰랐는데 배달 창업으로 좀 문의가 많이 들어오네. 이걸 좀 밀어보아야겠다 해서 이거를 밀어주려고 해도 계속 하나하나 배달 검색해보고 이거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룹 단위로 묶어가지고 카테고리화를 해놓으면 배달 창업에서 많이 들어오네? 그럼 배달 창업 1, 2, 3을 좀 늘리고 일단 입찰가랑 예산 관리가 조금 용이하죠. 그죠? 그래서 두 개 있어서 이제 어쨌든 관리가 용이해지죠. 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나아가서 추세 파악 정도가 이제 가능하다. 인사이트 도출이 좀 편해진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어디에서 좀 푸시가 되고 멀어지고라는 게 보일 테니까 뭐 7, 8월에는 이쪽에 조금 니즈가 좀 있었는데 뭐 상세 페이지를 한번 저희가 뭐 바꾼 이후에 이쪽이 조금 더 니즈가 많아졌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인사이트를 전달을 드리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관리가 좀 용이해진다라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 그룹별로 나누게 되면은 소재도 구성을 좀 다르게 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성 창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 창업 융합업종 아니면 여자 혼자도 할 수 있는 창업 뭐 이런 식으로 소득점을 가져간다던가 그리고 이제 배달 창업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달로 뭐 월 매출 몇 프로 상승 아니면은 뭐 배달로 뭐 매출 1등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T&D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재 T&D라고 하는 저희 작업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평수면은 소재에다가 뭐 작은 평수로도 창업 가능. 네. 혹은 뭐 지역이면은 서울 상륙, 네. 어디 상륙한 뭐 브랜드 맞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쳤을 때 조금 더 핏한 설명이나 제목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클릭률이 당연히 증가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키워드 그룹핑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전환 관리하는 거. 그래서 전환 키워드나 이제 그룹을 어느 정도 이제 뭐 한 달 아니면 2주, 3주 돌리면 전환이 발생을 하잖아요. 보통 이제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DB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저희가 좀 관리를 해드리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저희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일단은 방법이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룹별로 전환 키워드 분리를 따로 하는 거랑 네. 아니면은 이제 아예 전환 키워드만 모아놓은 그룹을 새로 세팅을 하는 방법. 이렇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이제 다 달라가지고 어느 게 더 편하다, 어느 게 더 좋다라고는 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한눈에 보기 편하려면은 이제 전환 키워드의 그룹만 새로 세팅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제 나는 뭔가 전환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검색 광고고 그리고 전환이 좀 많다 그리고 키워드도 많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룹별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룹이 막 세세하게 40개, 50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40개, 50개의 전환 키워드들을 하나에다 묶어놨을 때는 또 아까 이전에 저희가 말씀했던 것처럼 푸시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그룹이 많으면은 전환 키워드를 그룹당으로 만들어주면 되고 혹시 뭐 이거를 그룹핑을 조금 더 줄여놔가지고 우리는 확실히 메인 키워드들만 관리를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전환 키워드 그룹 하나만 만드셔가지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다 세팅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다차원 보고서를 한번 뜯어보잖아요. 그래서 다차원 보고서에서 보통 이제 뭘 보고 어떻게 관리를 해드리는지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다차원 보고서를 보면은 일단은 되는 건 다 넣습니다. 일단 저희가 볼 수 있는 지표들은 다 넣고 이제 피벗 테이블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뭐 시간이나 뭐 요일 아니면 성별 이렇게 전환 수정을 조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볼 수 있는 지표를 다 넣는다는 거는 일단 뭐 클릭률이나 노출이나 뭐 이런 걸 일단 저희가 싹 다 볼 수 있게 세팅을 해놓고 시간대별, 요일별, 그 다음에 뭐 성별 등등으로 여러 가지 한번 뽑아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일단 뭐 시간, 요일, 성별의 시간대라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메인 키워드, 뭐 시간대, 전략,
사용 가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시간대 전략이라는 거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한 10시 조금 지났으니까 네. 아직은 사람들이 많이 창업에 대해서 전환이 안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한 달 지표를 딱 뽑아봤을 때 전환이 한 11시부터 2시까지 좀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키워드 캠페인을 별도로 세팅을 해가지고 9시부터 10시까지는 한 밑에 있다가 그 다음에 11시부터 2시까지는 위에 있다가 네. 그 이후에는 다시 아래로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관리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맞아요. 하는 거죠. 왜냐면은 CPC 단가가 하나에 막 3만 원, 4만 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관리를 메인으로 해주질 않으면 그러니까 전환이 좀 잘 안 일어나는 시간대에 이미 클릭이 다 돼가지고 소진이 돼버린다든지 일예산이 조금 허투루 쓰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메인 키워드 시간대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꼭 사용을 해주시는 게 창업업종 혹은 CPC 단가가 비싼 DB 업종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추천드리는 전략입니다. 그다음에 요일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은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보통 금요일 저녁 때라든지 토요일 저녁 때는 잘 안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걸 직접적으로 뽑아보면 월요 화수 목 금 토일 뽑아보면은 보통 막 목요일에서 수요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가장 힘든 시기죠 사실. 그래서 막 퇴사도 좀 하고 싶고 저희 아니면 입장에서도 그렇고. 알아보고 싶고 네. 뭐 이러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요일별로도 한번 데이터를 뽑아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일별로도 무조건 한번 뽑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성별도 있겠죠.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남자분들이 좀 많이 들어온다. 성별에다가 추가로 나이까지 할까요? 네네. 나이까지. 그래서 어디에서 나이 전환이 발생하는지.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전환 뭐 가중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20대, 30대, 40대, 50대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50대에서 좀 전환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150% 정도의 가중치를 두게 되면 광고가 노출이 될 때 50대한테는 조금 더 많이 노출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일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전환 설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쪽에 대해서는 내 키워드 그룹핑이라든지 이런 전환 추적 같은 거를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또 별도로 진행하는 것도 훨씬 더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쵸.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다는 공개할 수는 없고 일부 그래도 저희가 핵심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한 거를 알려드렸는데 결국에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CPC, 그러니까 클릭당 단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번 클릭될 때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해주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 키워드 세팅을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근데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쪽 위에 네. 문의가 있겠죠.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네이버 쪽은 나올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메타 광고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 여기에서 이제 직접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창업이라고 하면은 지금도 아마 많은 업종에서 광고를 하고 있을 텐데 이쪽에서 보면 광고 상세 뭐 가맹비 교육비 디자인 뭐 카페 게이트 저는 이거 가테라고 읽거든요. 카페 가테 게이트 같은 데서 광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보면은 아마 아주 진짜 수많은 데서 하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뭐 이런 데도 하고 있고 포장마트 하고 있고 고깃집도 하고 있고 그래서 치열하죠 다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 게 메타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광고를 할 때 좀 어떤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카페 가테 키키키 이렇게 올라오네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랜딩 페이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랜딩 페이지 상태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퀄리티가 있느냐 그것도 좀 DB 단가를 좀 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는 특히 또 뭐가 가능할까요? 잠재고의 양식이라든지 이렇게 네. 홈페이지가 없이도 광고는 가능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랜딩 페이지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랜딩 페이지에다가 여기다 이제 소재까지 저는 한번 추가를 해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돈으로 찍어 누른 돈 찍느라 그러죠. 네. 그게 좀 가능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돈을 내는 대로 위에 띄워주는 매체다 보니까 이게 좀 가능한데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과금 방식이 어떻게 되죠? 메타 같은 경우는 CPM이죠. 그죠. 노출당 비용으로 과금이 되는 매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어느 정도 쓰면 쓸수록 노출이 많아지는 시스템이에요. 그렇다 네. 보니까 똑같은 형태에서 상대방이랑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경쟁이 아까 말한 돈 쪽이 문제가 아니라 소재를 어떻게 좀 구성을 하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홈페이지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에 따라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메타 광고 랜딩 페이지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일단 소재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소재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는 어떤 소구들을 저희가 조금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많이 보이는 것들은 일단 점주들의 인생 스토리 같은 거를 담아서 점주들의 인생 스토리 같은 걸 좀 담아가지고 맞아요. 네 이제 여성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언제 주부였는데 이제 창업을 하고 이제 아기들 이제 대학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저희가 돈을 좀 벌었다 이 창업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소구점이 좀 저는 괜찮게 봤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직접 창업을 하려는 분들은 뭐 연예인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는 것도 너무 좋지만 네, 실질적으로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제일 궁금할 거거든요. 맞아요. 나랑 똑같은 40대 주부가 여기에 시작을 2년 동안 먼저 했는데 어떻게 됐다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되게 공감성도 불러일으키면서 되게 현실성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요즘에 제일 핫한 소재가 이런 점주 스토리 리얼 인터뷰 쪽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것들은 이제 영수증 아니면은 뭐 CCTV 같은 거 이걸 보여주면서 북적북적하게 북적북적하다 그만큼 북적북적 그다음 북적북적도 하고 뭐 어디 XX 매장 월 매출 뭐 1억 뭐 이런 식으로 매출을 좀 강조를 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매출 강조를 주로 많이 하세요. 주로.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광고 라이브러를 보게 되면 뭐월 1매출 뭐 얼마, 월 매출 얼마로만 하는데 네, 이렇게 한 소구점으로 가는 거는 그렇게 메타에서 좋진 않아요. 왜냐면은 메타는 어쨌든 다양한 소구점이랑 다양한 타겟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 소구 말고도 또 어떤 걸 좀 저희가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거는 협의가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이 얘기를 하려면은 네. 뭐 대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로얄티를 좀 면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즉각적으로 어떤 장비 같은 것들을 이제 최대 얼마까지 렌탈이 가능하다든지 등등의 뭐 혜택 중심이 되겠죠. 네네.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나이 있으신 아니면은 좀 어느 정도 은퇴 후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신뢰성을 좀 중요시하는 경우. 소재. 예를 들어서 뭐 20년 전통 어디 뭐 무슨 상 뭐 신스 대통령상. 신스 어디부터 1992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신뢰성 있는 거를 중요시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편의성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5분 조리 가능 아니면은 뭐 3스텝 레시피 그다음에 말고 어떤 게 있을까요? 편의성 소구 말고도 일단 맛있다. 맛있다는 조금 애매할까요? 기능성 뭐 요즘 유행 아니면은 뭐 음식의 맛이 어떻다 으로도 가볼 수가 있을 거 같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성, 편의성, 기능성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소구점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 보통 잘 먹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수증 CCTV 뭐 리얼 인터뷰 쪽에 가격 중심이기는 해요. 네. 근데 이쪽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아까 저희가 네이버 검색 광고 그룹핑을 해놓은 것처럼 여러 가지 소구점이나 여러 가지 타겟팅을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세트당 소재를 한 3-4개 정도 구성을 하는 게 맞아요. 실제로도 효과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렇게 하라고 메타에서도 이제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타 세팅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광고를 진행을 해보다 보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클릭률은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소재를 너무 기획을 잘 해가지고 네. 전환이 낮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냥 그대로 랜딩 페이지를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이탈이 좀 많은 것 같으니까 홈 랜딩을 쓸 건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랜딩 페이지 그래서 이탈률이 높다라는 경우에는 뭐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가격 속으로 월 매출 얼마를 벌었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치킨 딱 들어왔는데 네. 뭐 이상한 옷이 나와. 이러면은 저희 나가잖아. 잘못 클릭했나 맞아요. 보네.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재에서 이게 조금 인기 있겠다라고 소구를 했던 게 내용이 나오지가 않으면 사람들은 이탈을 하기 마련인데 이렇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요게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바로 고칠 수 있으면 좋지만 저는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식이 직접적으로 다 뜯어 고치는 것보다는 팝업창. 뭐 팝업창 네, 팝업창 이벤트창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네, 열려가지고. 이벤트창 이렇게 열려서 이제 어디 매장 월 매출 얼마, 어디 매장 월 매출 얼마 이런 맞아요. 식으로 띄우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양날의 독일 수도 있는 게 양날의 칼일 수도 있는 게 네. 이걸 한 대여섯 개 쓰시잖아요. 어 닫기만 누르다 나가시면 맞아요. 그거 저는 두 개까지만 딱 저도 활용하시라고. 2개, 많아도 3개. 왜냐면은 네. 사람들이 이거 다 딱 지쳐서 나가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네, 맞아요. 이런 거에 되게 귀찮아하는 느낌이 많기 때문에 그걸 쓰실 때는 그런 걸 좀 유의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마저 말을 하면은 이런 이탈률이 높을 때는 폼랜딩이 가능합니다. 폼랜딩.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잠재 고객 양식이라고도 많이 해요. 양식.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상담 시청을 받을 때 보통 홈페이지 뭐 제일 하단이나 우측에 상담 시청 같은 걸 누르면은 안에 있는 폼 같은 거, 이름, 성함, 뭐 창업 원하는 지역 이런 게 있는데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고 광고 내에서 바로 그걸 입력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장점. 장점은 일단은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좀 요구하는 랜딩이기 때문에 음. 그 DB 단가가 아무래도 저렴하겠죠. 그래서 DB 단가 저렴. 이 제일 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창업 아까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뭐 4만 원, 5만 원 이럴 수 있는데 제 뭐 광고 집행하면서 이런 잠재고객 양식으로 집행을 했을 때는 아까 저희 제목에 나온 것처럼 뭐 2만 원대도 나오고 아니면 그 맞아요. 이하로도 나오고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직관적인 반응 DB 단가가 저렴하고 이탈률이 매우 줄어듦. 이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랑 반대로 단점도 존재해요. 단점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모수가 많이 쌓이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허수가 허수 DB 네. 발생. 그래서 이 허수 DB란 게 막 일상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내가 신청을 해서 그냥 넘길 수도 있는데 좀 관심이 좀 덜한 사람 상대적으로. 왜냐면은 창업이라는 거는 결국에 내가 좀 고관여로 많이 검색을 해보고 여기 들어가서 여긴 뭐가 강점인지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랜딩 페이지에 구성을 해놓은 상세 페이지잖아요. 근데 그걸 안 보고 그냥 신청을 남겼다는 거는 그렇게 진중하게 고민을 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DB 단가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창업 광고를 하는 이유 자체가 창업에 대한 점포를 좀 늘리고 싶어 하시고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좀 매출 상승을 좀 일으키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이제 관여도가 적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제 창업으로 바로 이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수가 많이 쌓이면 허수DB가 좀 발생을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단점이 뭐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주 분들의 니즈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우리는 DB 단가만 좀 저렴하게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는 잠재고객 양식을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아니면 저희가 DB 단가는 그래도 좀 평균적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실 DB 아니면 실콜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랜딩 페이지를 한번 이동을 시켜가지고 거기를 한번 바꾸라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 게 GA인 것 같아요. GA4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하면은 이거는 어쨌든 홈페이지에 삽입을 하는 이제 어트리뷰션, 그러니까 분석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단순히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나갔다가 아니라 뭐 누구는 어느 매체를 통해 들어와가지고 뭐 어디 페이지에 어느 정도 머물렀고 어디에서 이탈이 됐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걸 GA를 활용하면은 이런 거를 봤을 때 창업 업종에서 좀 어떻게 활용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세션 소스 세션 네, 소스. 세션 소스별로 네 어느 매체에서 가장 많이 유입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발음이 좀 많이 세네요. 세션 소스. 네, 세션 소스. 어느 매체별로 유입이 되었는지.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네이버, 구글, 뭐 메타 다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 매체별 DB 단가라든지 이런 전환 추적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매체별로 DB 단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커리. 뭐 오커리 뭐 이전 검색어 활용 관련. 그래서 요거를 보게 되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걸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버리게 되면 그게 홈페이지에 여기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치킨집 창업 이걸 하게 되면은 여기 위에 보이실까요? 안 보이시는 거 조금 내려볼까요? 네. 네,
여기 치킨집 창업이라고 여기 쿼리라고 해서 보일 거거든요. 치킨집 창업 다음에 치킨집 창업은 내가 좀 원하는 게 좀 아닌데 좀 비싸네. 그러면은 요즘 핫한 창업 이렇게 검색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쿼리는 지금 검색한 거니까 요즘 핫한 창업인데 여기 뒤에 오커리라고 치킨집 창업이라고 저희가 이전에 검색했던 이전 검색어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런 이전 검색어도 네이버 GA 애널리틱스를 이용을 하면은 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검색어도 활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저는 좀 창업적으로 스크롤뎁스를 좀 많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스크롤뎁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오른쪽에 저희가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이렇게 이런 이렇게 내리는 게 있죠. 그래서 창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원 페이지에다가 길게 저희의 장점 같은 걸 나열을 해놓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쭉쭉쭉쭉 내리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내려갔는지 요 스크롤의 깊이를 보는, 말 그대로예요. 스크롤 뎁스, 스크롤 깊이. 그래서 요거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저희 창업 같은 경우에는 요 상담 신청이 제일 하단에 있죠. 그쵸.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리 페이지를 쭉 한번 쭉 읽으면서 마지막에 딱 도착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스크롤 뎁스도 10% 단위로 다 설정이 가능해요. 근데 한 40%에서 60%쯤에서 다 사람들이 많이 나가. 나가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줄여야죠. 그쪽에서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우리가 40%에는 이런 내용이 있네. 근데 이런 내용이 조금 뻔해서 나갔나? 혹은 좀 길어서 이쯤에서 다 나가버리게 되나? 이러면서 상세 페이지를 계속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아니면은 우리가 10%에서 20%, 30%까지는 되게 이게 좁네. 그러면은 여기 위에 조금 우리의 핵심 내용을 담아봐야겠다라고 아래에 있는 거를 올려본다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가는 지점이 좀 매끄럽지 않으니까 이거를 줄이거나 바꿔봐야겠다가 가능한 거거든요. 상세 페이지 구성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해서 좀 가장 잘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크롤 뎁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단순히 이미지가 이렇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이게 조금 배치가 이상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결국 데이터를 보고 조금 더 명확하게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외에도 GA를 활용을 했을 때는 진짜 무궁무진한 장점이 있거든요. 너무 많은 네, 기능이 있죠. 이걸로 뭐 보고서도 그냥 자동으로 뽑을 수도 있고, 네. 이거를 뭐 진짜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메인 내용은 오늘 창업 쪽이다 보니까 GA 관련 내용은 이후에 뭐 따로 문의를 주시거나 하시면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A는 이렇게 이제 답변이 된 것 같고, GA 및 메타는 이렇게 답변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글 쪽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구글 쪽인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좀 유튜브 지면에서 보통 많이 광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그럼 여기 스폰서라고 떠 있는 저희 라이브 하고 있는 게 나오고 있네요. 저희가 여기 나오고 있네요. 바로 나오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스폰서라고 뜨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저희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이런 이렇게 옆에 봤을 때 옆에 이렇게 스폰서라고 떠 있는 이런 광고들, 아니면은 여기 연관 검색어에서 뭐 이렇게 스폰서라고 떠 있는 동영상 광고들이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통계 자료를 조금 찾아봤는데 40, 50대 남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SNS 매체가 또 유튜브라고 나와 있기도 맞아요.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정보 탐색을 하는 것도 유튜브 쪽에서 좀 많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저희가 정보를 탐색을 할 때는 네이버에다 쳤다면 요즘에는 구글에도 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구글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타겟팅이 제일 명확합니다. 제일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전 뭐 캠페인 소재에 따라 다르겠지만 디맨드젠 캠페인을 예시로 들 경우에는 타겟팅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타겟팅 가능한 기능이 특정 유튜버? 뭐 채널 타겟, 그래서 뭐 창업 정보 알려주는 유튜버라든지 어떤 채널을 타겟팅을 하고 싶다, 채널 타겟팅. 그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앞에 있는 게 이제 인구 통계죠. 뭐 이거는 그 메타에서도 지원을 하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소득, 가계소득.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저자본 창업이 아니라 뭐 한정식집 아니면은 좀 막 2층, 3층 으리으리하게 하는 데는 보통 뭐 초기 자금 막 3억, 뭐 2억 이렇게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하위 뭐 상위 뭐 한 30%, 40% 정도로 저희가 타겟팅을 잡아놓지를 않으면 이게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고 상담을 받아도 실제 계약까지는 이루어지기는 어렵거든요. 맞아요. 이렇기 때문에 인구 통계, 가계소득 타겟팅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채널 타겟팅, 그다음에 또 어떤 타겟팅이 가능할까요? 웹사이트 같은 거? 웹사이트? 네, 맞아요.
웹사이트 타겟팅.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경쟁사라고 해요. 경쟁사. 그래서 경쟁사 타겟팅이 예를 들어서 저랑 이제 옆에 있는 승호 마케터님이랑 창업을 뭐 치킨집을 같이 냈는데 네. 뭐 승호 마케터님이 너무 광고를 잘해가지고 되게 선두주자로 앞서 나가고 있어. 사람들이 다 일로 들어와. 그러면은 이 승호 대리님의 마케터님의 이 창업 홈페이지로 들어온 사람들을 타겟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쟁사 웹사이트 이런 경쟁사 사이트에 많이 들어가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도 가능하고요. 다음에 어플. 그래서 뭐 창업 앱이죠. 창업 앱이라든지 뭐 재테크라고 하면 그러네요. 창업 앱 같은 거. 그럼 창업 앱 같은 거에 대한 어플 타겟팅. 또 어떤 타겟팅 가능하죠? 지금 잘 생각이 잘 안 나요. 아침이라 그러신가요? 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검색어 타겟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창업을 검색하는 사람, 아니면은 뭐 만두 창업을 검색하는 사람 등등 어떤 키워드를 기반으로 검색을 했던 사람들도 타겟팅이 가능해요. 나 여기에다가 뭐 관심사, 이거는 이제 메타에서도 제공하는 기능인데 뭐 창업 관심, 다음에 뭐 최근 퇴직,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창업에 관심이 똑같은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도 관심사 세팅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타겟팅이 다른 매체에 비해서 제일 명확하게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네이티브 이렇게 광고 노출 가능, 이렇게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아까 네이티브하게 광고 노출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아까 저희가 한번 유튜브 지면을 쭉 봤잖아요. 그냥 봤을 때 사람들이 이게 광고가 아닌 줄 아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쭉 보게 되면은 이렇게 스폰서라고 되어 있는 게, 제가 최근에 이런 피그마라든지 AI 툴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거가 제가 타겟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광고가 아니죠. 뭐 영상이 있나 보네라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분들이 올라와 있는 영상 아니면 그 웹사이트로 이동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네이티브 광고 노출이 돼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홈페이지 이동하는 게 장점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되게 되면은 이게 퍼포먼스 맥스, 실적 최대화라고 하죠. 캠페인 이용 시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동영상 광고, 이미지 광고, 검색 광고를 합친 캠페인이다 보니까 구글의 모든 지면에 노출이 가능해요. 구글의 모든 지면에 노출이 가능. 그리고 추가로 퍼포먼스 맥스가 말 그대로 실적 최대화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전환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전환이 상당히 최적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전환에 대해서는 조금 모수를 좀 쌓거나 1, 2, 4일 초반에 좀 증가시키는 등의 행위가 필요하기는 한데, 다른 매체들에 비해서 이런 머신러닝이 조금 제대로 가미되고 이거에 대해서 전환이 최적화가 상당히 잘 되는 매체가 구글. 그리고 구글에서 제일 최대화를 잘 시켜주는 캠페인이 실적 최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광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지나 뭐 동영상 소재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메타와 다른 점은 없어요. 근데 메타보다는 타겟팅이 좀 더 명확하고 네이티브하게 광고 노출이 가능하고 실적 최대화 캠페인을 이용했을 때 전환이 상당히 실적화가 잘 된다라는 게 구글에 대한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메타에서 관심사 세팅을 하면은 그렇게까지 효과를 다이나믹하게 느낄 수가 없는 경우가 좀 많은데, 구글 같은 경우에 이 정도까지 상세 타겟팅이 가능하다 보니까 전환이 좀 잘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메타, 구글, 뭐 네이버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 이외의 매체에도 좀 매체가 많기는 해요. 그래서 매체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뭐 모비온이나 ADN처럼 네트워크 배너. 그다음에 뭐 애드 익스체인지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뭐 보상형 광고 시스템으로도 가고, 뭐 보상형 광고 뭐 형태 아니면은 뭐 템핑 같이 뭐 CPA로 뭐 광고를 사오는 경우가 있죠. 네. 이 형태로 과금되는 형태 등등,
여러 가지 광고 형태가 있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메인 매체들로 해당 매체를 가져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보니까 일단 메인 매체에 대한 세계를 소개시켜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 얼마 정도 쓰는데 지금 메인 매체 말고 서브 매체를 좀 고민하고 있어. 아니면 서브 매체를 어떤 게 쓰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위에 그냥 뭐 전화나 이메일로 뭐 연락 주시면 뭐 편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준비한 주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나눴던 것 같고요. 한번 이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없으면은 이제 마무리하는 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이버부터 한번 시작을 했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중요한 게 키워드 정립과 그룹핑을 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난 키워드를 새로 세팅을 할 때는 이 다차원 보고서를 좀 보고 참고를 해야 된다라는 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 광고에서 좀 중요한 거는 소재 구성. 가격 소구만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소구점도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랜딩 페이지에 하는 고민을 무조건 해보셔라. 잠재 고객 양식을 홈페이지로 쏠 거냐 아니면은 폼에다 쏠 거냐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꼭 그 GA4 애널리틱스를 이용을 하셔라.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메타와 유사하기는 한데 타겟팅이 명확하고 네이티브와 광고 노출이 가능하고 실적 제작 캠페인 같은 걸 이용을 할 때 전환이 상당히 잘 일어나는 뭐 매체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침이고 뭐 다들 이제 바쁘시니까 너무 따로 이제 질문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뭐 추가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위에 있는 번호나 이런 걸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럼 오늘 방송은 인사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아침부터 저희 이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AMPN 글로벌 마케터 이정호였습니다. 네, AMPN 글로벌 마케터 김승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